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는 유관기관의 정책 담당자를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는 정책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김병근 회장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신용보증재단만의 독특한 보증 관련 프로세스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연대보증 폐지와 채무자들을 위한 별도 대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기업, 소상공인과 서민의 금융파트너로서 보증을 제공해 자금 융통을 도와주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보증 절차와 과정상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김병근 회장을 만나봅니다. 자, 이제 보증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사실은 보증을 다른 말로 족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굉장히 이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4월에 연대보증이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이 연대보증 면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제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고 이제 단계적으로 쭉 이제 폐지를 해왔는데요. 2013년도에 실제 경영자에게만 이제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폐지를 했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4월에 이제 완전히 신규 보증에 대해서는 다 완전히 폐지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미 이제 입보를 해놓은 기존에 이제 그 보증서가 나간 부분들이 문제인데요. 예. 여기까지도 향후에 이제 저희가 그 보증을 면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한테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미리 통지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예. 저희들 아주 간단한 심사입니다. 그것만 거치면은 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간 거를 보니까 한 3,500억 정도, 건수로 보면 한 4,200건 정도 지금 금년에 지금 면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 적극 더 이제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좀 무거운 짐을 하나 둘씩 이렇게 좀 걷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에 계셨던 분들 이미 채무가 발생이 된 분들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잘 갚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갚지 못해서 그게 고스란히 빚으로 앉은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또 은행을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 오래되고 저희가 이제 받을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채권들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정리를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를 정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그 채무자분들께서 다시 사업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적극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갖고 있는 채권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산관리공사의 캠코에 매각을 하면 그 캠코에서는 원리금 감면이나 아니면 분할상환 같은 이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채무자들께서 이제 적극 활용을 하면은 바로 해결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정쩡한 상태로 우리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걸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은 더 이제 받을 확률이 낮은 거, 예. 소멸시효가 이제 이미 끝났다거나 이런 채권들은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상환받을 확률이라는 즉히 낮거든요. 이런 거는 그 소각을 하는 겁니다. 소각을 하면은 아주 근원적으로 채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확률이 낮은 채권에 대해서도 이제 좀 정리가 돼서 그거에 관계되는 채무자들께서도 이제 홀가분하게 사업 제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감면을 한다고 하면은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자뿐만이 아니라 원금까지도 원금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전체적으로 제기를 하는 데는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짐을 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대신 지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어깨가 조금 무거우실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장부상으로만 이 채권 채무 관계를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고 채권을 완전히 없애질 않고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예. 그렇게 해서 상환이 될 것 같으면은 그게 의미가 있는데 상환을 받을 가능성이 극히 없다면. 낮고 사실 이거를 감면을 하고 없애고 하는 것으로부터 받는 이익이 이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인데 네. 그 이익이 좀 더 크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상환을 받을 가능성하고 이거를 완전히 없앴을 때 제기를 하게 해드리는 그런 효과가 양자를 비교해가지고 이쪽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거를 네.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겠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많으십니다. 네. 그분들에게 어떤 분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가요? 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정책 실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소상공인 자영업 분야에 관심은 참 많이 가졌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한 거가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와가지고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사는 동네에서만 보더라도 빵집이든 아니면 슈퍼든 주변에 이제 폐업을 하는 그 점포도 이제 많이 보았고요. 그걸 보면은 우리 이제 소상공인 분야는 무한 경쟁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사업하시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을 통해서 일부라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참 좋겠고요. 그런 도움을 위해서 다 해결은 못해도 네. 노력을 많이 했다 하는 그런 회장으로 좀 기억이 됐으면 나중에 네. 좋겠다는 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되시리라 저는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김병근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